네. 수영 얘기가 먼저 나와서 말인데 수영도 수영 나름이거든요. 허리에 무리가 더 가는 운동이 있고 또 어떤 동작은 더 이분한테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저병이나 평영은 허리에 부담이 많이 가는 그 수영 영법이 되겠습니다. 앞서 이제 김진 원장님께서 소개하신 것처럼 복근이 일단은 강화가 돼야 허리가 더 짱짱해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복근을 단련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운동, 기립근을 관련해서 지탱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운동, 대표적인 수영 영법은 바로 배영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영을 하게 되면 배영을 같이 하는 게 좋고요. 배영이나 이런 수영을 물에서 하는 운동을 적극적으로 하면 물론 좋지만 그게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러면 집에서 할 수 있는 운동은 어떻게 많이 활동하는 것보다 정적인 운동 중에서 플랭크라고 하는 운동이 있습니다. 엎드려 뻗쳐 같은 동작인데 배에다 힘을 딱 주고 복근의 힘을 이렇게 정적인 자세로 유지시키는 이런 운동이에요. 이제 이런 운동을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또 허리를 이렇게 아까 소개하신 것처럼 오래 앉아 있으면 힘들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그 허리에 지탱하는 인대나 관절이 약한 부분이 문제이기 때문에 유연함을 길러주기 위해서 훌라후프를 집에서 하는 것도 매우 좋습니다. 훌라후프 해보시면 한쪽으로는 잘 돼요. 아마 왕 아나운서님도 한쪽으로는 잘 되고 한쪽은 안 될걸요? 그럼 안 된 쪽으로 한쪽으로만 많이 하죠. 맞습니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잘 안 되는 쪽으로 많이 해보는 게 본인한테 훨씬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하나를 더 얘기해드리자면 앉을 때 불편한데 양반대를 할 때는 아픈데 무릎 꿇고 앉으면 괜찮은 분들이 있어요. 허리의 각도 때문에 그런 건데 그런 경우는 아픈 자세에서 빨리 벗어나면 됩니다. 그리고 의자에 앉는 건 괜찮은데 방바닥에 앉으면 불편해. 또는 방바닥에 앉을 때도 나는 무릎 꿇고 앉으면 괜찮아. 이런 경우는 허리의 상태를 다 대변해주는 증상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나중에 그 클리닉에 가서 뭐 이렇게 상담을 하실 때 이런 부분을 같이 언급을 해주시면 치료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깨가 빠지는 것처럼 아프다고 특이한 증상을 말씀하시네요. 그러니까 만약에 오른쪽 어깨면은 왼쪽을 이렇게 누르면은 아무 상관이 없는데, 네. 이제 반대쪽으로 이제 오른손으로 왼쪽 어깨 이렇게 누르면 꼭 빠지는 것처럼 좀 이게 빠진 그 느낌이 증상이 좀 있는지 얼마나 있어요. 되셨어요, 혹시? 예? 증상이 있는지 얼마나 되셨어요? 이 증상이 있는지가? 좀 됐는데 한의원 가가지고 뭐 침을 맞고 해도 전혀 침 치료도 해보셨군요. 예, 호전이 안 돼가지고 혹시 밤에도 통증이 있으세요? 조금 왼쪽 어깨 좀 많이 저려요. 밤에는 어깨가 저려요? 예, 좀 가끔씩 좀 그런 게 좀 있어요. 그러시군요. 예. 일단은 제가 볼 때는요. 첫 번째는 실제로 빠지는 느낌이 있다고 하시니까 실제로 예. 어깨가 빠지려고 하는 건지를 확인하는 간단한 테스트가 있어요. 지금 화면 보고 계시나요? 예, 보고 있습니다. 화면에서 제가 제 이쪽 팔을 따라할게요. 본인이 왼쪽 팔이라고 하시니까 왼쪽 팔을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팔을 들고요. 손을 이렇게 뒤로 이렇게 보내보는 거예요, 이렇게. 이럴 때 불편한 느낌이 생기나요? 자, 주먹을 이렇게 머리 뒤로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불편한 느낌이 생기나요? 어깨 쪽이 막 뼈가 좀 욱직욱직거려요. 이런 불편한 느낌이 있어요. 자, 방금 한 검사는 어깨 관절이 얼마나 불안정한지를 확인하는 검사였거든요. 예. 실제로 빠지는 느낌이 있다고 하실 때 그 인대나 주변에 있는 조직이 그걸 붙잡지 못해가지고 실제로 빠지려고 하는 건지를 보는 검사였어요. 이렇게 할 때 실제로 느낌이 있다 그러면은 사실 실제로 불안정한 게 맞고요. 근데 이게 불안정한 느낌이 든다고 해서 팔이 저리거나 이렇게 쑤시거나 하진 않아요. 그건 또 다른 증상일 수 있단 말이에요. 특히나 밤에 아프다거나 이런 거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의료기관을 찾아서 실제로 그 어깨 관절이 불안정한지를 먼저 확인하는 게 첫 번째일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어깨 신경통을 본인이 증상을 느낄 때 그렇게 비슷하게 저리고 쑤시고 이렇게 호소하는 경우가 실제로 있어요. 꼭 손까지 저리지 않더라도 이 팔 위에까지만 이렇게 불편한 느낌이 여기가 불편한 것 같아서 사실은 목 때문에 그런 경우도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나 더 확인을 해볼 만한 게요. 만약 지금 이를테면 중간에 뭐 물리치료도 받아보고 침도 맞아보고 했는데 내가 잘 모르겠다 그러면은 스스로 뭐 지금 저랑 이렇게 상담하는 과정에서 젊은 한의사 선생님 말 들어보니까 진짜 그런 것 같기도 하네라고 확인하는 쉬운 방법은요. 지금 현재 통증이 있나요? 현재 지금 통증이 있나요? 지금은 별로 없나요? 아니요. 크게 그건 없는데 이제 만약에 없는데. 운전을 오래 하거나 하면 조금 좀 저리고 좀 아파요. 그러시군요. 통증이 있을 때 손을 이렇게 머리에 올려보는 방법도 또 있어요. 손을 머리에 올렸더니 통증이 줄어드는 경우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것도 신경통으로 의심할
의심해 볼 수 있는 사인이에요. 만약에 이제 아플 때 증상이 이게 있을 손 때. 얹으면요. 뭐 집에서 TV를 보시던지 뭐 이렇게 앉아 있는데 갑자기 팔 쪽에 말씀하셨던 그런 증상이 나타나요. 근데 손을 이렇게 머리 위로 올렸더니 머리에 딱 올렸더니 증상이 또 괜찮아지네. 그러면 이거는 목 때문일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물론 더 정밀하게는 이제 그 의료기관을 찾으셔가지고 이학적 검사라고 하는 테스트들을 모두 거쳐가지고 확인해야 되지만 무조건 엑스레이나 MRI나 이런 거에 의존해가지고만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런 숙련된 기술들을 갖고 있는 의사나 한의사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쪽에 이제 진료를 찾아가시면 훨씬 더 수월하게 감별을 해낼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어요. 혹시 더 궁금하신 게 있으면 더 물어보셔도 좋아요. 제가 뭐라 해야 되지? 네. 그러니까 목뼈가 네. 좀 일직선이라고 이야기 들었거든요. 일자목이라는 설명을 들으셨던 엑스레이 얘기시죠? 네네네. 아무래도 일자목이면은 여러 가지 구조적인 문제들이 있을 수는 있는데 일자목 자체가 병은 아니에요. 일자목 자체가 무슨 병을 얘기하고 있지는 않고요. 그건 언제든지 개선이 될 수 있어요. 선생님이 노력하시기에 따라서, 관리하시기에 따라서. 저도 일단 최대한 이제 막 계속 스트레칭을 하고 하는데. 네네, 스트레칭도 좋고. 이제 왼쪽 어깨 쪽에는 모르겠어요. 이제 오른쪽 어깨는 이제 근육으로 치면 이제 근육 좀 잡히는 것 같은데. 그렇죠. 한쪽은 좀 더 시원찮은 느낌이 든다는 거죠. 근육 좀 제대로 잡히지도 않더라고요. 그렇군요. 운동을 한다 해도. 맞아요. 그쪽으로. 그래서 이쪽이 좀 뭐가 문제 있는가.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제 생각에는 한쪽으로 팔 쪽에 신경이 눌려 있는 게 충분히 가능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근육이나 조직의 발달이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거는 한번 그 신경학적인 문제가 있는지 한번 꼭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으니까요. 일단은 검진을 한번 받아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어디가 좋을까요? 일단은 그 한방병원 쪽을 먼저 한번 찾아가셔가지고요. 친구과나 재활학과 전문의를 찾아가시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고요. 거기서 이제 MRI나 다른 검사를 의뢰를 하면은 그쪽으로 한번 찾아가시면 시키시는 대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곽향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만나는 거는 깻잎이나 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네. 깻잎 같은 거 우리 보통 보면 회를 싸 먹을 때나 생선을 이렇게 조리할 때 그 생선의 균을 이렇게 억제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쓰는데 그건 아주 흡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박하도 그렇고 소엽이나 곽향도 다 그런 류의 식물 본초라고 보시면 되는데 일단은 소엽은 우리가 차로 먹지만 곽향은 차로 끓여 마시는 향이 너무 세서 잘 못 먹거든요. 일단 몸을 말리는 게 있기 때문에 몸이 이렇게 마른 사람들한테는 그걸 많이 권하지 않는 그런 음식으로 그 약재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속이 불편하시고 난 다음에 어지러움증이나 두통 같은 게 더 심해지거나 하지는 않으셨어요? 어지러움증이 조금 심해졌어요. 어지러움증이 좀 있으시고 이게 이제 보통 이렇게 나타나는 증상은 대체적으로 체한 경우거든요. 네. 지금 말씀하신 증상이 뭐 체했다고 보통 일반적으로 표현하는 거에서 크게 범위를 벗어나지 않거든요. 근데 보통 명절을 이렇게 손을 까봤는데도 네. 이렇게 계속 얹힌 얹힌 듯 듯하게 해서 이제 있는 건데, 네. 단순히 손을 따는 것 이상으로 이제 체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이제 지금처럼 명절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런 증상들이 두드러진다고 하면 크게 두 가지 문제거든요. 첫 번째는 이제 명절 연휴 지나면서 굉장히 스트레스나 뭐 압박을 많이 받았다. 그러니까 뭐 가족들 간의 관계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데 이런 경우고요. 예를 들면 기혼이시면은 뭐 이 명절을 음식하는 거나 이런 것들 문제 때문에 받는 스트레스 혹은 기타 등등 뭐 미래에 대해서 누군가 가족들이 조언을 한다 이런 것 때문에 받는 스트레스가 생각보다 크거든요. 그것 때문에 영향이 있을 수 있는 게 첫 번째고,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보통 우리가 명절에 먹는 음식들이 대부분 기름진 음식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기름진 음식이 정상적으로 소화가 잘 되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가지를 고려를 해볼 수가 있는데 이게 손을 그냥 단순히 따가지고 잘 안 되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이제 스트레스가 어느 정도 개입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스트레스를 완화시켜주는 방법들을 같이 병행을 하시면 되고 이 경우는 이제 가까운 한의원에 내원하시면 배에 복부에 침을 놓고 복부 찜질을 한다거나 혹은 이제 저희 그 한의원에서 일반적으로 한방 보험 제제들이 있거든요. 소화와 관련돼 있고 또 스트레스 때문에 이 위장 움직임이 저하된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 그래서 그런 보험 제재들을 같이 복용하시고 복부의 침과 온찜질 같은 걸 해주시면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심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단시간에 치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증상이거든요. 네네. 네, 혹시 뭐 더 궁금한 거 있으세요? 지금 증상에 대해서? 그럼 이제 뭐 소화제 이런 거까지는 안 먹어도 되는 거죠? 네, 안 드셔도 되는데 이제 계속 이게 일정 시간 이상 계속 유발이 된다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까운 한의원 내원하셔서 이제 보험 제재로 치료를 할 수가 있고요. 그렇게 하면 금방 회복이 될 만한 증상입니다. 그래서 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58세 여성분이 어떤 외부 충격 없이 갑자기 요통이 생겼는데 앉아 있는 게 오히려 힘들고 걷거나 움직이는 게 오히려 편하다 이렇게 문의를 주셨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한의원에서 이제 환자분들 보고 이제 하다 보면은 어떤 다치거나 어떤 뭐 충격에 의해서 통증이 생기는 것보다는 가만히 있었는데 아니면 뭐 오랫동안 만성적으로 어떤 부분이 이제 쌓여오다가 이제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외부 충격보다는 나의 내부적인 문제에서 이런 요통이라든가 불편한 게 생기는 게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제가 허리 아픈 분들한테 항상 하는 얘기가 30분 이상 한 자세로 앉아있지 마라라고 말을 많이 합니다. 그게 왜냐하면 앉아있는 자세가 우리가 좀 편하긴 하지만 우리 허리에 가는 부담은 좀 생각보다 많거든요. 좀 이게 말씀을 드리긴 뭐하지만 사람이 가장 자연스러운 자세가 사실은 네 발로 걷는 자세지 않겠습니까? 사람들 일종의 동물이라고 봤을 때. 근데 부자연스럽게 섬으로 인해서 이제 허리 요통을 이제 얻게 됐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근데 그 서 있는 자세보다 더 부자연스러운 자세가 이제 앉아 있는 자세거든요. 우리가 보통 허리에 가는 부담이 이제 누워 있는 자세가 가장 부담이 적다고 했을 때 그 누워 있을 때 허리에 가는 부담이 대략 한 30 정도라고 봤을 때 서 있는 자세, 바로 똑바른 자세로 서 있게 되면 허리에 가는 부담이 한 70 정도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똑바른 자세로 앉아 있으면 허리에 가는 부담이 한 100 정도가 된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앉아있는 게 약간 앞으로 구부정하거나 약간 틀어지게 앉거나 좀 부자연스러운 자세를 앉게 되면 허리에 가는 부담이 170까지 나온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바른 자세를 서 있는 것보다 앉아있는 자세가 허리에 가는 부담이 좀 더 크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렇게 허리가 약하고 안 좋은 분들이 나 편하다 계속 허리를 앉아있는 자세, 특히 뭐 바른 자세보다는 이런 분들은 틀어졌기 때문에 좀 틀어진 자세로 앉아있는 경우들이 더 많겠죠. 그런 자세를 계속 하고 있다는 거는 내 허리를 계속 누르고 있는 상태, 계속 압박을 주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허리 요통을 더 악화시키고 허리를 더 약화시켜주는 이런 자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허리가 약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한 자세로 오래 앉아 있는 걸 절대 피하셔야 되고 최소한 20-30분에 한 번씩 앉았다 섰다 제자리를 걸음했다 하면서 자세를 좀 계속 바꿔주셔야 됩니다. 특히 뭐 이게 허리 안 좋은 분들 이번에 설명절 때 뭐 장기간 자동차 많이 타고 어디 갔다 오셨죠? 그런 경우에는 허리 아픈 분들이 많이 생깁니다. 앉아 있는 자세로 오랫동안 자동차를 타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약간의 충격을 갖고 있으면서 오래 앉아 있기 때문에 허리 아픈 게 좀 더 많이 생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래 앉아 있는 자세를 좀 피해 주셔야 되고 항상 허리를 좀 이렇게 쭉 펴가지고 복부 쪽을 좀 스트레칭 해주는 이런 부분들을 좀 평소에 해주고 배를 좀 따뜻하게 저 같은 경우 허리 아픈 분들 핫팩 같은 거 따뜻한 찜질 같은 거 할 때 허리보다 배를 좀 많이 찜질하라고 말씀드리거든요. 허리가 펴져야 배가 펴지고 편안해져야 허리가 좋아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참고를 하시면 허리 아픈 거가 많이 좋아질 뿐만 더러 허리가 더 나빠지거나 아니면 허리가 아직은 괜찮지만 나빠질 수 있는 분들이 허리 나빠질 수 있는 거를 미리 예방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머니. 네. 허리 때문에 고생이 많으시네요. 방송국에 처음 통화를 되니까 이상한. 그 4, 5년 전에 척추 수술을 하셨다 그랬는데 3번 했어요. 그 허리가 언제부터 아프셨나요? 허리가 몇 년 됐는데 걷지를 못하겠어 갖고 처음에 수술을 받고 두 번째는 처음에는 왼쪽, 그 다음에는 오른쪽, 또 뭐 왼쪽인지 오른쪽이 아파서 세 번째 무슨 인공뼈를 넣었어요. 자, 어머니 키하고 몸무게 어떻게 되세요? 몸무게는 59에다가 1m 59에다가 몸무게가 교통사고 나고 나서 80년대에 교통사고 나서 한 20kg가 들어서 지금 한 80kg 좀 넘어요. 80kg요? 네. 키가 159에 몸무게 80kg 좀 넘으신다는 말씀이시죠?
1kg 나가요. 자, 우선은 어머니, 네. 이제 여러 가지 각도로 볼 수가 있는데, 네. 첫 번째는 이제 연세가 많아지니까 이제 허리가 약해지겠죠? 네. 그걸로 인해 통증이 생길 거고, 수술할 네. 때는 다리 쪽이 당기거나 저린 증상 이런 게 있으셨나요? 수술하기 전에 다리가 이렇게 저리고 땡기고 그랬었어요. 쥐가 난 것 같고 이렇게 핸드폰 진동 소리처럼 예. 쉴 새 없이 났었어요. 그러니까 왼쪽으로 그러셨단 말씀이시죠? 예. 오른쪽인지 지금 자, 정확히 기억이 안 나. 어쨌든 어머님 같은 경우는 이제 수술을 아마 그 허리에서 이제 신경이 눌렸기 때문에 하신 것 같으세요. 근데 네. 이제 문제는 뭐냐면 수술 같은 경우는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수술은 좋아지려고 하는 것보다는 사실 나빠지지 않으려고 수술하는 부분이 좀 더 크다고 보거든요. 예, 예. 쉽게 말하면 어머님 이제 허리가 약해지고 특히 이제 지금 어머니 말씀대로라면 좀 체중이 좀 많이 나가는 상황에서 허리에 대한 압박이 좀 강한 상태이거든요. 네, 이런- 운동도 부족하고. 예. 예, 예. 이런 상태에서 결론적으로 이게 디스크가 눌렸던 뭐 척추관 협착증이 생겼던 정확한 증상을 제가 지금 파악이 못하니까 어쨌든 신경이 눌린 증상이 생기신 거예요. 네. 그러면 그 신경이 눌린 걸 잘라내면 당장은 좀 편할 수가 있는데 네. 이런 상황, 그러니까 허리 근육이 약하면서 이 몸무게가 이제 눌려지는 압박 자체가 해소가 되지 않으면 다시 또 눌려요. 아, 예. 그럼 다시 눌리니까 또 잘라내고 또 다시 잘라내고 나서 또 눌리니까 잘라내고 보통 이렇게 3번 정도까지 수술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네, 어머니 네. 같은 경우는 벌써 이제 3번 수술을 하신 입장이고 이제 시술로 네. 이제 신경 차단술, 신경에 느끼는 이제 염증을 좀 없애준 신경 차단술을 받은 상황에서 통증이 이제 없어지지 않는다면 네. 계속 이런 시술에만 계속 의존하려고 하는 것보다도 첫 번째 이제 아주 어렵지만 70세 어머님이 살 빼는 건 정말 힘들겠지만 네. 살 빼는 거를 첫 번째 저는 권유를 드리고요. 근데 두 번째는 어머니 이제 체중 많이 나오고 그러면 이제 앉아 있는 거나 이제 이런 게 좀 더 편하다고 좀 앉아 계시는 경우들이 많을 수가 있는데 네. 아까도 제가 설명드렸지만 앉아 있는 자세가 이제 허리에 좀 부담을 주고 많이 안 좋은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아, 경우는 싫어요. 아파서. 예, 예. 예, 이런 경우는 저는 이제 운동을 권유해 드립니다. 그 아까 그 박지원 원장님이 권유했던 수영 같은 경우도 저는 상당히 허리 아픈 분들한테 많이 권유하는 운동 중에 하나고요. 또 하나는 예, 예. 걷기 운동도 좀 도움이 많이 됩니다. 걷기가 가장 좋은 부분은 뭐냐면 허리 자체도 강화시켜주고 걷는 네. 동작을 함으로 인해서 이 대퇴 부부에 있는 큰 대퇴사두근이라든가 엉덩이 근육을 좀 강화시켜주는 효과가 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런 근육들이 강화가 되면 허리를 잡아주는 기립근이라든가 이런 근육들이 또 그 보조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 가는 이제 그 무리가 되는 부분이 좀 줄어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만약에 좀 여건이 되시고 통증이 좀 어느 정도 괜찮다면은 좀 네. 걷는다든가 이런 운동을 좀 병행하시면서 좀 몸을 네. 좀 가볍게 만드는 것을 좀 병행하실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 걸어도 한 10분, 20분 걸으면 아프고 쉬어야 되고 해요. 그렇죠. 그리고 네. 아직은 많이 상태가 안 좋으시니까 그러세요. 그래서 이제 조금씩 이렇게 걷는 걸 좀 해주시고, 네. 그다음에 가능하다면 아까 그 말씀하신 것처럼 수영이라든가 아쿠아로빅 같은 걸 해서 내 관절에 무리를 좀 덜 주면서 할 수 있는 운동을 하신다면 좀 도움이 되실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태권도는 어때요? 예? 태권도. 어머니 태권도 못 하실 거예요. 태권도 하면 더 아, 싫으실 예. 거예요. 네. 태권도 하지 마시고 수영이요? 걷기나 수영 같은 걸 해주시고 만약에 저희 가까운 한의원에 가신다면 아마 살 빼는 것부터 해서 치료가 들어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정도 상태 되면 무릎도 무리가 오거든요. 아, 살이 점점 안 빠지네요. 그러니까 그거는 상담해 보시고 다이어트 살은 빼셔야 된다. 살 안 빼면 어머니 허리 좋아지기 힘들 것 같아요. 근데 네. 어머니 네? 자전거 타긴 하지 마십시오. 네? 자전거는 타시면 안 되고요. 네네. 수영이나 걷기가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예. 그 좌측 종아리 종기 같은 게 나서 이제 끓었다고 했잖아요. 예, 예. 그게 언제쯤이시죠? 지금으로부터 한 10일 전입니다. 10일 전이요. 그랬더니 그게 상처가 커지고 그걸로 해서 봉화지경까지 왔다고 이제 피부과라든가 이제 의원에서 이제 진단받으신 건가요? 한 3일 전에 하도 아파서 응급실을 갔더니 예. 거기 의사 선생님께서 보시더니 이거 봉화지겸이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거기서 약을 처방 받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 항생제라든가 예, 소염 같은 거? 항생제 주사 맞고 약을 처방을 줘 왔는데 예. 그때는 이렇게 곪거나 고름이 나진 않았어요. 예. 근데 이제 그때 3일 전에 주사 맞고 약 먹은 후로부터 이제 이게 막 동그랗게 부풀어 오르고 지금은 피고름이 나거든요. 자, 몸에 뭐 열이 난다든가 뭐 춥다든가 이런 건 없으시고요? 네, 아직까지는 그런 건 뭐 전혀 없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봉화지경 같은 경우는 이제 몸 피부 안쪽으로 세균 예. 감염이 일어난 거거든요.
예. 세균 감염이 일어나서 이제 염증 반응, 뭐 붓거나 이제 뭐 열이 난다든가 발작이 생긴다든가 이런 염증이 생기는 증상인데 네. 이 부분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요게 그 국소적인 염증에서 끝나면 다행인데 이제 이게 전신으로 이제 퍼져나가면서 우리 흔히 예. 말하는 폐혈증이라든가 몸의 전반적인 염증 상태로 가게 되면 좀 많이 안 좋을 수가 있으세요. 예, 예. 그래서 그 응급실에서 받은 그 항생제라든가 소염제를 좀 잘 복용을 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요. 1차적으로 예, 예. 이런 경우는 저 같은 경우도 한의원에 만약에 문의를 온다면 1차적으로 양방 치료를 문의합니다. 항생제 예. 치료가 꼭 필요한 부분이고요. 예. 그 다음에 이런 봉화지겸이 올 정도 상태라는 건 내 몸에 이제 면역 상태가 좀 많이 약하다는 거거든요. 특히 예, 예. 아직 나이가 많지 않으신데 이런 그 피부 안쪽으로 세균이 침투해서 이제 물론 끓은 상처로 들어왔지만 보통 예. 면역력이 좋은 분들은 이걸로 인해서 봉화지겸까지 가는 경우가 흔하지는 않거든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내 몸에 이제 이렇게 면역력이 떨어졌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양방의 항생제 치료와 더불어 만약에 더한다면 한방에서 이런 열을 한방에서 이걸 열로 보는 거거든요. 열독을 없애주는 뭐 한약 치료를 한다든가 아니면 이런 봉화지겸이 좀 좋아진 다음에 내 몸의 면역력을 좀 올려줄 수 있는 쪽으로 몸을 보호해주는 쪽에 좀 처방을 받으신다든가 이렇게 좀 하시는 게 좋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 봉화지겸 있는 부위에 뭐 침치료라든가 뭐 부항치료, 뭐 뜸치료 이렇게 하는 경우들도 있지만 그게는 약간 또 상처를 덧나게 하거나 또 감염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보다는 항생제 치료를 하면서 몸의 기능을 올려주는 쪽의 탕약 치료를 좀 같이 병행하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좀 권유를 드리겠습니다. 항생제를 드시면 최소한 5일 이상, 일주일 이상, 최소 2주 가까이는 받으셔야 되니까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꾸준히 받으셔야 됩니다. 이게 안 된다고 해서 항생제를 끊거나 치료를 중단하시면 더 큰일 나니까요. 내성이 생깁니다. 일반적으로 각향이 이제 보통 이제 두 가지로 많이 나뉘는데요.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 흔히 말하는 각향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이제 강원도라든가 이런 산지에서 많이 자생이 되는 그 배초향이라고 하는 각향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열대 지방 밑에 이제 베트남이라든가 필리핀에 약간 따뜻한 지방에서 이제 자생을 하는 잎이 약간 넓기 때문에 광각형이라고 그러거든요. 요거 이제 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이제 사실은 효능은 거의 비슷하거든요. 약간의 땀을 빼주면서 소화 기능을 좀 좋게 만들어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철에 좀 배탈이 나면서 약간 으슬으슬하면서 몸이 여기저기 쑤시고 아픈 여름철 감기 그 배탈, 설사에 많이 쓰이게 되는데 이 두 가지를 엄밀히 나누게 되면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체질 치료를 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곽향, 배초향 같은 경우는 이제 태양인이라고 하는 체질에 쓰는 약재로 분류가 되고요. 광각형이라고 하는 건 이제 아열대 지방에서 온 요거는 향이 아주 좀 많이 납니다. 이 광각형 같은 경우는 이제 소음인들 처방에 많이 쓰이게 됩니다. 기본적인 그 치료하는 효과라든가 치료 방향은 거의 대동소이한데 그 체질적으로 나누면 이렇게 좀 차이가 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약재를 보게 되면 일반 곽향, 배초향 같은 경우에 약간 이렇게 줄기 같은 게 좀 많이 섞여 있고요. 사실은 잎사귀에 효과가 좋은데 뭐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그 다음에 일반 광각향은 이제 잎사귀 위주로 돼 있기 때문에 사실적으로 체질 감별이 일반 분들은 어렵기 때문에 꼭 체질로 나누기보다는 약간 내가 좀 땀을 좀 내주면서 배탈 설사가 나면서 좀 감기가 있는 이런 증상이 있다면 한번 써보시는 것도 좋습니다.